종교령이요? 미국에서도 스팟으로 좀 유명한 곳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현상은 비슷해요. 여기 괴담에 올라온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귀신을 봐도 놀라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놀라긴 해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집은 못 들어가 보나? 이 이야기는 180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테네시주에 살던 한 가족에게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동물 목격이나 밤마다 벽을 긁는 소리 같은 사소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질문을 하며 대답을 했고 가족의 이름이나 상황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케이트다. 이제부터 사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의 딸을 대상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등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이나 상처는 실제로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이 현상을 가족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웃들이 집에 와서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고 군인이나 판사 같은 외부 사람들까지 이 현상을 직접 경험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도 이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건의 마지막은 더 기이합니다. 아버지인 존 벨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 옆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병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때 그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죽였어. 이후 그 약을 동물에게 먹였더니 즉시 죽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망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이 여러 사람 증언으로 남아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서양, 미국에는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심령 현상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십자가의 집이 생각났어. 저도 이 경험했거든요. 종교령이요? 아 잠깐 그렇네. 나는 케이트다. 내가 그를 죽였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권위적이네. 종교령의 특징인데? 이게 그 집이야? 그리고 근처에 이 동굴? 아 이게 근데 이게 실화예요? 미국에서도 스팟으로 좀 유명한 곳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현상은 비슷해요. 여기 괴담에 올라온 것처럼. 대화를 시작한다. 왜냐면 미국은 되게 신기한 게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어떠한 존재가 오면은 대화를 해요. 제가 미국에서 헌팅을 하면서 그 자기는 여기 있는 그 유령, 그러니까 귀신과 대화를 했다. 나를 해끼치지 않는다. 놀래키지 마라. 그 친구는 가끔 나랑 뭔가를 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 이런 이야기가 많아갖고 약간 대화를 하는 존재, 이것도 좀 미국에서는 가능성은 있는데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게 나는 케이트다. 보통 미국에서는 여성의 이름인데 물리적인 공격을 했다. 멍이나 상처는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근데 이 동굴하고 집이랑 뭔 관계야? 벨 위치 동굴. 벨 위치 동굴은 테네시 주에 있는 카르스트 동굴로 과거 벨 농장이 있던 자리이다. 벨 가족이 소유했던 땅에 위치한 이 동굴을 보고 많은 이들은 마녀가 가족을 떠난 후 이 동굴의 은신처로 도망쳤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 동굴에서도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린 베시벨과 그녀의 친구들이 이 동굴을 탐험하러 갔다가 남자아이가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 갇히게 되자 내가 그를 꺼내줄게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남자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발을 잡는 것을 느꼈고 이후 구멍 밖으로 끌려 나왔다고 한다. 과학 작가인 브라이언 더닝은
본래부터 이 동굴은 벨 가족의 농장 근처에 있었지만 벨 위치 이야기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벨 위치 이야기의 무대 중심이 아니라 단지 벨 농장의 부지 내에 있던 동굴이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설정이 붙은 것으로 오늘날에는 벨 농장의 집과 함께 공포 관광 명소이자 전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권위적인 말투. 이건 종교력인데? 근데 종교 관련돼서 저기 뭐가 있나? 제가 봤을 땐 저기 종교적인 무언가 좀 사건이 있었던 장소 같은데? 벨 위치, 케이트 베츠. 레드리버 침례교회의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로 생전에 존 벨은 레드리버 침례교회의 장로였으나 이웃이었던 케이트 베츠라는 여성과 노예 거래 및 금전 문제로 법적, 종교적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케이트 베츠는 존 벨이 자신을 속였다며 그를 고소하였고 두 사람이 속해 있던 레드리버 침례교회가 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존 벨에게 부정직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회원권 정지 및 제명 처분을 내렸고 당시 엄격했던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로부터의 추방은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다. 또한 벨 가족의 농장과 벨 위치 동굴이 있던 테네시주 애덤스 지역은 과거 원주민들의 거주지이자 무덤이 있던 곳으로 실제 동굴 주변에서 원주민들의 유골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민간에서는 존 벨이 이 무덤들을 훼손하고 농장을 개간했기 때문에 영혼들의 분노를 사 마녀 형상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894년 최초의 단행본 서적인 MV 잉그램 저의 벨 위치에 인증된 역사에 따르면 이야기 속 벨 위치는 기묘할 정도로 기독교의 해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집안에서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해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교회의 설교를 들은 뒤 오류나 위선을 비평하는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벨 위치는 유독 존 벨을 증오하고 그를 비하하는 칭호로 올드잭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벨 장로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사람을 향해 가장 천박한 이름으로 부르며 뺨을 때리고 괴롭힌 것은 그의 종교적 권위를 짓밟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있다. 저는 이게 이 괴담이요 진짜일 것 같아요. 모든 현상이 그래요. 미국에서 저도 좀 저런 현상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귀신을 봐도 놀라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놀라긴 해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집은 못 들어가 보나? 나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존 벨이 레드리버 침례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글을 보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다 똑같은 증언을 했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종교령이라고 칭할게요. 왜냐면 종교령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당 입장에서. 종교령은요 권위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힘을 얻었으며 본인이 원할 때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전달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무당 입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벨 가족은 1804년 겨울에서 1805년 봄 사이에 테네시로 이주하기 전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지컨 카운티에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설에 대한 노스캐롤라이나 버전이 생겨났는데 이는 테네시 버전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허구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제 유령 출몰 사건은 민속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1960년대 후반 플레이보이 잡지에 실린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존 벨과 케이트 베츠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불륜 관계였는데 존 벨이 결국 관계를 끝냈습니다. 격분한 케이트 베츠는 벨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존 벨은 그녀를 혼재실에 묶어두고 죽게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죽음의 대사라나 벨의 가족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아들 벤자민이 일찍 죽고 농작물이 흉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가족을 따라 테네시로 이주했고 그곳에서도 괴롭힘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존 벨과 케이트 베츠는 당시 같은 지역에 살았고 벤자민 벨은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존 벨과 케이트 베츠가 연인 관계였다거나 그녀가 죽음에서 돌아와 그의 가족을 괴롭혔다는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존 벨보다 23년을 더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존 벨이 자신의 노예 감독관인 존 블랙을 죽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블랙이 그들의 맏딸 메리에게 애정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랙은 죽은 후에도 가족을 괴롭히며 농작물, 흉작을 초래했고 결국 가족은 테네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존 블랙과 메리 벨은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존 블랙 사망 기록, 묘비,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시기에 사망했다면 흥미로운 사실이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1800년대 초 헛간 안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면 공식적인 사망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존 블랙 이야기는 흥미로워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설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의 가설도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실존 인물들인데 케이트가 실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네요. 실제로 불륜을 일으킨 이 케이트가 그러니까 죽어서 온 건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면 케이트 이름을 뺏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의 가설을 낼 수 있습니다. 존 벨이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 했잖아요. 이사를 했던 곳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 근데 그 전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륜관계인 케이트도 만나고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옆에 어떠한 귀신이 붙었다고 치면 그 귀신은 모든 걸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케이트란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 왜 붙었을까? 가족의 이름이나 상황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붙어 있었던 거네.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켜봐왔던 거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케이스인가 보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끼. 약간 새끼 성향을 띠고 있네. 근데 종교령의 새끼? 좀 이거는 와. 새끼인데 왜 남자를 죽였을까 존배를? 그것도 말 안 돼. 아니면 애초부터 옛날부터 그냥 붙어 다녔던 종교령인가? 와 이거는 되게 궁금하다. 일단 저도 여기까지가 딱 한계인 것 같아요. 벨 위치에 대한 사건은 딱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제가 더 이상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종교령이고 테네시 주에 오기 전부터 붙어있던 귀신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이 강해지고 권위적으로 바뀌면서 알았다. 더 이상 벨이 필요가 없었구나. 존벨이 필요가 없어졌네. 모든 걸 학습하고 끝났으니까. 신격화가 된 거네. 그래서 죽이고 나는 다시 돌아온다. 왜?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본인이 학습할 게 없잖아. 왜냐면 존 벨은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더 이상 존 벨에게 이득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죽인 거지. 그리고 떠난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소름 끼치는데? 자기가 신격화 되기 위해서 존 벨 옆에 붙어 있었던 거고 더 이상 인간에게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존 벨을 죽인 거다. 이러면은 이야 죽은 자가 그러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고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존 벨에게 더 이상 자기가 학습할 게 없으니까 죽인 거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저긴 안 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엄한 녀석으로 변해서 와 있을 것 같아요. 종교령들의 특징은 되게 권위적이어갖고 전 안 가겠습니다. 벨 가족과 마녀. 벨 위치 이야기 속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존 벨의 아들인 윌리엄 벨의 일기와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존 벨은 1820년 12월 20일 아침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곁에는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 있었다고 한다. 존 주니어는 이 액체를 고양이에게 2방울을 주었는데 고양이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공중에서 몸을 뒤집고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존재가 어젯밤 늙은 잭에게 그 액체를 듬뿍 주었더니 괜찮아졌지 라며 외쳤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존 주니어는 병을 벽난로에 던졌는데
밝은 파란 불꽃을 내뿜으며 굴뚝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에 세간에는 그 병에 든 액체가 비소라는 독극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존벨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마녀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날 때까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마치 그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듯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존벨이 사망하기 전 막내딸 베시벨과 벨 가족, 농장 근처에 살던 젊은 청년인 조슈아 가드너가 있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여 약혼을 하였으나 마녀가 크게 분노하며 조슈아와 절대 결혼하지 말라며 베시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한다. 마녀가 가하는 압박에 결국 베시벨은 1821년에 약혼을 파기하게 되었고, 이후 소라는 줄어들었고 미망인이 된 루시벨에게 지금은 떠나지만 7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7년 후인 1828년에 다시 나타나 존 벨 주니어와 이야기를 나누고 3주간 머문 후 107년 후에 직계 후손을 다시 찾겠다며 떠났다고 한다. 107년 후인 1935년 존 벨의 증손자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찰스 베일리 벨 박사가 있었다. 벨 박사는 이 귀환을 앞두고 1934년에 벨 위치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으나 실제로 마녀가 눈에 띄게 돌아왔는지 그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지역 주민들은 마녀가 애초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머물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내 해석이 맞잖아. 와, 씨, 와,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야.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데 제가 왜 소름 끼쳐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 미스테리 괴담이나 뭐나 저는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걸 이제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뿐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저도 소름 끼쳐요. 저 정도면 신격화가 된 건데 귀신이 저런 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제가 한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편 있어요. 너 무당이었구나 편. 제가 실제로 그 귀신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한 건 악신이라고 칭했는데, 왜 악신이라고 칭했냐면 이미 믿음을 먹었고 무당 따위한테 겁이 없는 귀신이었어요. 왜? 무당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고 1000년 이상은 묵은 귀신이니까 악신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의 무당은 그 귀신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든 걸 다 학습하고 배웠고 믿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귀신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질문은 내가 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갈 길 갔잖아. 나한테 득이 될 게 없거든. 그리고 나한테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거든. 잡힐 이유가 없으니까. 잡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예요. 무당을 왜 안 무서워하냐고요? 1000년 이상을 무당이 해온 걸 다 봐왔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이런 가설을 내세운 거예요. 벨위치 사건에 대한 것도 그런 가설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남자를 죽인 거죠. 그게 이제 춤다리 마을 편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괴담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야기만으로도. 저도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안 돼요. 다 데이터가 있는 거여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107년 후에 가까운 직계 후손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했는데 왔을까? 왜 하필 107년 후에 온다고 한 거지?